예, 예, 오늘 2023년 12월 9일 음력으로는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통일연방모형 54번째 환국문명사 최종정리,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태고사와 상고사 1기, 2기, 3기, 상고사 1기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상고사 2기가 25,000년 전에 인류가 지금 현재 서구 유럽까지 진출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북방 문화권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대륙 천축 한인 시대라고 말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방 문화권을 대표하고 있는 천손 사상과 순다대륙 순다 한인 시대를 우리가 일명 남방 문화권이라 하고, 이거를 난생설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천축대륙 천축 한인 그 시기가 우리가 상고사 2기에 들어가고요. 상고사 3기는 마지막 빙하기 12,000년 전에서부터 우리가 인류가 새로운 광명기를 맞이했는데, 그 광명기를 맞이하는 그 3,000년 동안에, 약 3,000년 동안에 화산 폭발, 지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빙하가 내리면서 이 홍수 신화가 전 인류에게 그 대두되고, 물고기 문양과 물고기 문화기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대두되었던 시기를 우리가 상고사 3기 마지막 빙하기 1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 현재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었던 약 9,000년 전까지 약 3,000년 동안을 우리가 혼란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홍수 신화가 나오면서 물고기 문양이 대두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광명 2세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때를 뭐냐면은 마지막 빙하기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 방고가 바로 범으로서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방고가 바로 이 광명과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이제 고대사의 시작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의 시작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구리 동굴에서 구리가 발견된 시점이 바로 이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고대사의 시작은 바로 이 9,000년 전에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제석환인을 하고, 제석환인을 우리가 태양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조선 칼때 조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 칼때 한자라든지 환자라든지, 이것이 모두 다 태양 문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제석환인도 이 태양 문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석환인을 우리가 한자로 제석환이라고 쓰지만 산스크리트는 PHAN 판이나 그 다음에 INA 산스크리트 판이나라고 말하는데, 판이나가 바로 뭐냐면은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명의 환인, 제석환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재울국이라는, 즉 천체 우리나라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재울국을,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이것을 뭐냐면 불도를 바탕으로서 보살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불도를 최초로 깨우친 판이나 제왕을 우리가 제수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도를 깨우친 법문을 사용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율곡원 이준열 선생님의 바로 상원갑자년 BC 8937년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2023년을 더하게 되면 1960년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수환인이 시대를 열었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 이전 12,000년 전 사이 3,000년간을 우리가 방고환인 시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고환인 시대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의 이야기고, 이 제수환인 시대 때는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대사 문명이 출발하는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 천재 울국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바로 제수환인 시대라 해서 우리가 환단고기에 뭐냐면 이거를 기록을 잘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황국의 역사의 시작은 환인 7세 3301년인데 3301년 전은 바로 상고사 태고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환인 7세 3301년 동안에 1대 제수환인이 안팎인 환인, 제2대 제수환인이 혁서환인, 제3대 제수환인이 고시리 환인, 4대 제수환인이 고시리 환인, 4대 주우양 제수환인, 5번째 가 석재임 제수환인, 6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소시 족보에 나오고 있는 이 구월리 환인 제수환인이 나오는 겁니다. 7번째 지위리 환인. 이렇게 해서 황구의 우리가 역사가 우리가 환단고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고대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수환인 시대가 총 3301년, 그 다음에 배달환웅 시대가 18대 1565년, 그 다음에 단군 천재 시대가 47세 2096년,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수환인이라는 뜻은 지혜가 불처럼 환하게 빛나는 부처, 그래서 부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천재울국이란 말은 처음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 전에 상원갑자년 BC 8937년에 이미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명이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홍익인간은 보살사상에서 발전된 사상인데 이것은 순다대록 순다환인 시대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한국문학술원에서 새롭게 연구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수환인 시대 때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광명이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말 불다 사상이 숨쉬다 사상에서 나왔고, 숨쉬다 사상이 브라만 사상이 되었고, 그 브라만 사상을 감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이 아브라함이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로 건너가서 브라만 신이 아브라함 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아리안의 이 이란 고원에서 출발하는 이 아리안의 브라만 교가 바로 경전이 베다 사상, 베다 경전이고요. 일명 이거를 뭐냐면 풍교라고 말이죠. 신라 시대 때 풍유도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그 풍유도라는 것은 바로 브라만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품 제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마찬가지로
신라도 골품제도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종교가 바로 조르아스터교죠. 조르아스터교. 그래서 이 조르아스터교가 아까 불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지혜가 불처럼 환하게 빛나는 부처라는 뜻으로서 이 제수환영이 광명사성이고, 광명사성이 바로 태양신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계에서 비루자니 불을 숭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비루자니 불이 바로 이 조르아스터교의 불사상에서 나왔고, 이것이 태양사상에서 나왔고, 여기서부터 선악이 나온 것이죠. 선하고 악한 이분법이 나오게 되고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 근대사상의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 실천적 이성비판, 판단력 비판이 바로 중에서도 이 선악의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 실천적 이성 비판이 들어가시죠. 무엇이 선하고 악하냐, 실천적 이성 비판.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은 순수 이성 비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뭐냐면은 추한가, 이것이 판단력 비판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르아스터교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르아스터교에서 우리가 뭐냐면 말하는 풍류도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제석환현 시대 때 이 페르시아 문명이 발전하였고요. 이 페르시아 문명을 이끌었던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문명과 브라만 문명과 풍류도, 풍교, 카스트 제도, 이런 모두가 뭐냐면은 동쪽으로는 신라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 아케메네스 왕조가 지배한 지배한 시기를 말하고, 이때 이대의 이 오리엔트 대제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로 BC 550년에서부터 BC 3300년이니까 석가나 공자가 바로 이들인 것이죠. 석가나 공주가 이들 뭐냐면은 그 브라만 게 아리안에다가 그 원주민과 섞인 소위 말하는 혼혈 쪽이 바로 석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자라든지 뭐 노자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원래 아리안의 브라만교를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인에다가 그 토속적인 원주민이 그 뭐고 이렇게 섞인 혼혈 쪽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공자, 석가 이런 분. 그래서 석가를 뭐냐면은 우리가 제서환이라고 말해요. 단군의 후예라고 말하죠. BC 5500년에서 BC 3300년 사이에 가장 이게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공자가 썼던 논어라든지 주역, 그 다음에 효경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문자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자 시대 때 이 그 한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석가 시대 때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전해오다가 나중에 범어로서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고, 그 범어인 산스크리트와 그 다음에 팔리어 사전에서 지금 현재 그 석가의 유언이 그 남아있죠.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것이 그게 석가모니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로 뭐냐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는 바로 수를 이용하는 농경이 시작됐다는 뜻은 천문학을 알아야 되고, 천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천순사상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천순사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의 바로 점성술, 천문학, 역법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샤먼과 관계되고, 샤머니즘은 바로 이 샤먼들이 최고 지식인들을 일컫는데, 이것이 북방에 우리가 샤먼 사상과 샤머니즘이 뭐냐면은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뭐냐면 아카메니아 왕조, 아까 페르시아 문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병 농경 문화에서 발전됐던 세수무라든지 그 다음에 북방 천순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강신무가 바로 이 유라시아를 따라서, 그다음 중앙아시아를 따라서 우리가 샤머니즘과 샤먼과 관계되고, 샤머니즘과 샤먼이 나중에 강신무과 관계되고, 그 강신무가 신라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성무라고 말하는 무당은 농경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접목된 것이 우리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바로 1만 2천년 전 빙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수면이 이제 우리가 물이 이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서해 대평원, 즉 서해에 살았던 사람들이 수로를 따라서 살게 되었는데, 정착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쯔강을 따라서 낭주 뭐냐면은 문명이고요. 낭주 농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황하를 따라서 우리가 농경이 또 발전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나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요하강을 따라서 우리가 요하 문명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낙동강, 압록강 문명, 그 다음에 대동강, 그 다음에 한강을 따라서 춘천도의 선사 유적지가 바로 중도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낙동강에 걸쳐서 이 문명이 뭐냐면 농경문화로 정착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에 바로 농경문화와 접목한 것이 바로 세습무이고, 그 세습무들이 노래하는 것을 무가라고 말하고, 무가가 나중에 뭐냐면 판소리로 연결되고, 판소리가 뭐냐면 남도 그 민요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동편제, 서편제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무가의 흔적의 뿌리, 지금 트로트의 뿌리가 바로 일본 그 연구가가 밝힌 거로는 바로 군산 일대에서 이 트로트가 발원했다. 이렇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로트는 바로 민요와 관계되고, 민요는 바로 뭐냐면 무가와 관계되고, 무가는 뭐냐면 세습무와 관계되고, 세습무는 바로 서해 대평원, 서해와 관계되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신라문화권은 우리가 북방문화권의 유목문화권과 관계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격이라고 하고, 박수라고 남자를 박수라 하는데 이걸 무격이라고 하죠. 그 무격이 바로 뭐냐면은 강신무를 말하는 것이고, 강신무는 천순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천순사상은 바로 천문학과 역법을 바탕으로서 공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군사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군사문화가 뭐냐면은 발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1910년도 한일 병탐이 되기까지 1911년 신해혁명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바로 전제 왕권국가로서 고대 국가의 틀이 뭐냐면은 끝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대 국가가 끝나고 전제 왕권국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이제 뭐냐면 민주공화국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으로 이제 넘어온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약 한 100년 정도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100년 정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때 1894년도에 동학혁명이 바로 우리 근대화를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근대화는 신분제를 철폐하고 계급을 타파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과 그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인간이 평등의 시대로 이제 오고 있다. 그 평등의 시대로 오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공화정이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까지 형식상은 민주공화정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면은 전제왕국과 같은 독재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뭐냐면 흐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황금의 학수는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